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에 이제 아이들 처갓집에 데려다 주고 지금 저는 나와섰고요. 보시다시피 이 차는 제가 이번에 새로 출고한 2022년 더뉴 산타페 2.5T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2륜 기본 모델입니다. 6인승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3,230만원 출고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타봤죠. 지금 한 300km 정도 탔습니다. 300km 타고 사실 차를 300km 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맞는가 하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첫인상, 그 다음에 이 차에 대한 제가 느끼는 좀 장단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일단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 차, 특히 2.5 가솔린이 적용된 이 차가 아직 그렇게 많이 팔린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팔리긴 많이 팔렸지. 아무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정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안 좋은 점, 제 기준에 좀 아쉬운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단 체감되는 부분, 제가 바로 탔던 직전차가 이제 전기차였으니까 볼트 EV 전기차였죠. 아쉬운 점은 제일 체감되는 부분이 뭐냐, 기름을 자주 넣어야 된다. 당연히 근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아쉬운 점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한데, 기름을 자주 넣어야 된다, 이런 체감이 제일 먼저 됩니다. 그리고 와, 기름값 비싸네.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연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비가 체감되는데, 와, 기름차가 이렇게 기름을 좀 자주 넣어야 됐었고 기름값도 비쌌구나 하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연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비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차는 지금 V6 엔진의 이제 다운사이징 대체 엔진이고 출력이 근 300마력 가까이 가고, 또 제네시스 라인에는 300마력을 넘는 상회하는 스펙으로 셋업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똑같은 엔진이죠. 약간 이제 출력을 좀 뒤투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제네시스 라인과의 좀 차별화를 위해서 약간 디튠을 해놓았지. 그리고 또 말이 스펙상 발표 수치지, 이 차는 지금 DCT 미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휠 마력은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보다 높을 수 있어요. 제네시스의 그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이 적용된 그 파워트레인보다 이 차가 실 스펙은 높지 않을까, 휠 마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력을 쏟아내는 엔진인데 공연비가 10인가 그렇거든요. 9점 얼마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연비를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절대적으로 기름은 조금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보니까 어떠냐, 완전 막히는 시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완전 막히는 시내 구간. 그러니까 이런 시내 구간에서 타면 6km대가 나옵니다. 여기 맞나? 이쪽에 6km대가 나옵니다. 가다 서다 신호 걸리고 가다 서다 이러면 그냥 속 편하게 6km대. 근데 이 차에는 이제 ISG가 달려 있어가지고 신호 정찰이 돼 있으면 신호가 꺼져요. 아무튼 완전 막히는 시내에서 6km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하나도 안 막히는 고속도로 정속주행,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한 100에서 110km 정도, 고속에서 이제 100에서 110km 정도 완전 정속주행을 하면 한 14km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우리가 일상에서 타는 이런저런 주행에서는 대략 한 8에서 한 9km대
성조가 나오고 정말 살살 탄다, 정말 완전 연비 운전을 한다 하면 복합 연비는 한 11km 10에서 11km 정도라고 보시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나오는 연비를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연비가 나쁜 차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 하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그 디젤 차나 혹은 연비 좋은 차를 타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와, 역시 이제 가솔린, 이제 중형급 차는 기름을 많이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체감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죠. 근데 뭐 2000cc 이상 넘어가는 차들은 연비가 대부분 비슷하긴 하기 때문에 뭐 막힐 때 한 자리 숫자, 안 막힐 때 두 자리 숫자, 딱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첫 번째는 그래 연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차의 출력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결코 나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 나오는 연비는 절대로 아닙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탔던 혼다 CR-V 같은 경우는 2.4 엔진에 대략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1km 정도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였고, 비슷한 출력을 냈던 ATS가 이 정도 연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살짝 안 좋은, 이 정도 딱 비슷해요. 이 정도. 그리고 벨로스트 N 수동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대략 어느 정도 가이드는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쏟아내는 출력만큼 기름을 먹는다, 출력과 비례한다. 당연히 출력, 그 다음에 무게, 게다가 얘는 바람을 많이 받는 SUV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차가 연비가 더 나쁘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기름은 좀 먹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낮고 좀 작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확실히 거동이 뒤뚱거려요, 차가. 이 부분은 이 산타페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SUV의 태생적 한계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데 단점은 단점이니까. 그래서 주행 안정성이 좋지 못하다. 네, 주행 안정성이 좋지 못합니다. 좀 기우뚱거리고 롤링도 좀 상대적으로 승용차에 비해서 크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이 참 뒤에 카고가 달려 있잖아요. 뒤가 길쭉하지 않습니까? 제가 타던 해치백들에 비해서. 그래서 뒤쪽에 이제 축축 처지는, 엉덩이가 축 처지는 그런 둔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차가 민첩하지 않고 좀 둔하고 뒤뚱거린다. 게다가 제 차는 235, 60, 18 편평비가 다소 높은 그런 타이어라서 조금 더 롤이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장점이 있죠. 승차감이 좀 좋은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타다가 저런 3 시리즈 저런 걸 타면 차가 굉장히 낮고 스포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태생적인 부분이니까 좀 명백한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이고, 하지만 단점은 단점인 거죠.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그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단점이 없어 보여요. DCT 미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 크게 보면 그러네, 생각해보면 단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 참 생각났다. 이 시트 포지셔닝이 어떻게 시트를 맞춰도 불편해요. 근데 이 부분은 벨로스트 N도 그랬습니다. 근데 차 다 똑같은 것 같아. 뭐 어떻게 해도 좀 불편해. 당겨도 좀 띄워도 다 불편해요. 아무튼 시트 포지셔닝은 시트가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품의 이제 타겟팅을
뭐 저같이 뭐 운전에 몰두하고 막 이렇게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의 하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일반 아주 대중의 타겟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단점이긴 하지만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딱히 이제 이 차에서 별로 단점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차가 확실히 타보니까 슈퍼노멀입니다. 슈퍼노멀. 슈퍼노멀의 대명사 아반떼 저 앞에 AD가 슈퍼노멀을 표방하고 나왔죠. 이 차 슈퍼노멀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 한번 생각해 보자. 좋은 점은 일단 가격 대비 옵션 구성이 전 세계에서 이런 차가 없죠. 제가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격 대비 옵션 구성이 좋다. 뭐 그렇게 뭐 아쉬운 옵션이 없어요. 지금 뭐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인포테인먼트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옵션 엉따 뭐 벤틀레이티드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양호하고, 그다음 기본형이 클러스터인데도 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뭐 계기판 보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한 가지를 주로 띄워놓고 다니잖아요. 저는 이제 주행 정보를 위주로 띄워놓고 다니는데 이 정도면 됐어요. 뭐 시인성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인포테인먼트 가격 대비 옵션이 좋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승차감이에요. 그러니까 뒤뚱거리는 롤이 있고 주행 안정성이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태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차치고 굉장히 조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열의 하체는 충격을 거의 다 먹어줘요. 그래서 2열에 어떻게 리어 서스펜션을 저렇게 튀지 않고 이렇게 해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좀 경이로울 정도로 D가 안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앞은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공차일 때도 D가 굉장히 튀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하체가 이런 포맷을 가지고 이 이상 승차감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뭐 에어쇼크를 좀 넣고 아니면 쇼크를 굉장히 풀어가지고 막 주행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뭔가 이렇게 절충을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아주 이 제품 포지셔닝도 맞고 이 차의 이제 컨셉 패밀리카죠. 컨셉에 부합하는 아주 적절한 하체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옛날에 보이던 그런 아주 조잡한 느낌의 조향감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차는 이제 렉 타입, R 타입의 MDPS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자석 현상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보타 뭐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일본 차 수준의 그런 조향감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독일 차의 그런 아주 쫀쫀한 그런 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 조향감 가지고 뭐 이상하다 느낄 분들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향감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 양호하죠. 네, 방금 또 주유를 했습니다. 여기 주유소 보이길래 주유했고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하체는 아주 인상적이고, 특히 2열의 이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현가장치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스포츠성, 주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차감 부분에서. 그래서 보통 SUV에서 이 정도 승차감을 가진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이 차가 지금 뭐 미국에서도 잘 팔리잖아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역시 당연히 공간이죠. 저는 이제 작은 차를 좋아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차 고를래 작은 차 고를래 하면 제 순수하게 저 취향만으로는 전 작은 차가 좋아요. 민첩하고 경제적이고 뭐 다루기 편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패밀리카에서 봤을 때 공간이 넓다. 야, 이 이상 차가 크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닐까 싶을 정도로 차가 큽니다. 다만 이 차를 제가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저희 아들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특히 저희 아이들이 뭐 공감하시겠지만 뭐 뒷자리에서 막 자리 가지고 싸우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3열 있는 차를 고르게 된 겁니다. 저희 아들은 타면 요 복도를, 이게 지금 6인승이니까 중간에 이제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라고 있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좁긴 하지만,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3열로 가서 앉아요. 누나는 뒤에 타고요, 와이프는 옆에 타고, 그 다음에 그 옆자리 하나는 보통 짐 공간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안전 때문에 2열에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3열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3열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어쨌거나 짐 싣고 사람 태우기 좋다는 부분이 일단 또 장점이죠. 또 그 차,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시는 거겠죠. 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장점은 이 차 현대기아 차니까, 현대차니까 뭐 어디라도 부담 없이 정비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짜 큰 메리트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보증 연장을 해놨습니다. 엔진 미션 뭐 일반 보증은 할까 하다가 안 했고, 뭐 고장날 게 뭐 있으면 돈으로 고치면 되는 거고, 엔진 미션은 이제 보증 연장 상품에 완전 맥시멈 상품, 최대 기간 보증 연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타고 다니는 동안에 뭐 최대 8년에 16만 킬로까지가 이제 보증 기간이 될 테니까, 뭐 그 정도 타면 그 정도 타면 된 거죠. 그렇고 제가 또 제가 흰색 검은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흰색 출고한 이유가 리세일 밸류라고 하는 재판매 가치가 높죠. 재판매 가치가 높죠. 물론 제 차는 깡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덜할 테지만, 그만큼 싸게 샀기 때문에 어쨌거나 싼 가격으로 사는 게 최고거든요. 나중에 중고값 차이는 신차 가격 더 지불하는 만큼 그만큼 감가 차이 안 납니다. 차값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가성비로 볼 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출고를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차 뽑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는 맞다, 그 다음에 출력이죠. 이 가격대, 이 뭐랄까 배기량 대비 굉장히 높은 출력입니다. 그래서 차는 막 폭발적이거나 시원시원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필요한 가속은 충분하게 합니다. 제로백은 아시겠지만 6초대, 제로백 6초대면 굉장히 빠른, 제로백 6초대면 벨로시티 N이나 코나 N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속, 이게 공차 중량이 1600km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코나 N이랑 100km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력이 수치상으로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가 토크 밴드를 보면 배기량 높은 차가 토크 밴드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회전 구간에서 출력을 힘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직선 달리기 성능은 코나 N과 얘가 글쎄요, 아마 달려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선의 성능, 코너링 이런 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출력은 무게 대비 출력은 생각보다 이 차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높은 퍼포먼스, 그렇게 밟을 일이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달리면 적어도 고속도로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가속 성능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 뭐 3000 rpm 이상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타고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추월을 할 때라든지 뭐 밟을 일이 정말 가끔씩 한 번은 있겠죠, 있기야. 그런 점을 봤을 때 일상에서 타는 차의 용도로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가격대, 옵션, 그 다음에 유지관리, 그 다음에 나중에 팔았을 때 중고값,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야, 이 차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감각도, 전체적으로 무슨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키 높은 아반떼를 타는 약간 그런, 약간 느낌, 비슷한 느낌이 얼뜻 드는 생각은 약간 키 높은 아반떼, 약간 소양 성능 좋고 좀 더 잘 나가는 키 높은 아반떼 타는 느낌 살짝 드는 정도? 그렇고 이제 걱정하시는 DCT는 뭐 내구성은 아직 모르겠고요. 타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얘가 이제 저기 코나 M 모델의 DCT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DCT 이질감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상한 거, 불편한 거 전혀 느끼겠고요. 근데 이제 얘가 수동 기반 미션이니까 이제 약간 저속에서 덜덜거리는 느낌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약간 뭐랄까, 특히 ISG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걸릴 때 약간 한 템포 늦게 붙는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셋업을 해놓은 것 같고, 그냥 타고 다니면서 미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불편한 거. 그렇게 뭐 불편함을 따질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와 좋다, 이야 진짜 감동적이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다만 그냥 좀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람 태우고 짐 싣고, 그 다음에 차 타고 타는 동안에 뭐 고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뭐 딱히 맞다, 그리고 소재가 얘가 생각보다 좋아요. 소재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가격대에 만날 수 없는 소재, 실내 소재는. 그 다음에 인조가죽 시트도 좋은데 전혀 아쉬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예전에 제가 탔던 아이오닉 5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소재가 소프트 플라스틱 많이 썼고, 그래서 이런 스펙과 옵션 구성의 수입차? 뭐가 있지? 없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가격대의 가치가 높은 차가 아반떼, 그리고 산타페, 그리고 그러니까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 차종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쟁 상대가 없는 가치를 가진 자동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 가치에서. 그러니까 가성비에서는 아반떼, 그리고 소나타, 그리고 산타페, 이런 차보다 가성비 좋은 차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살 타면서 지금 나오는 연비는 현재 11.7km.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차 그렇게 많이는 안 막혔지만 시내 구간 통과해서 지금 갔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제가 지금 100km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면 조금씩 올라서 연비가 맥시멈 한 14km 대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더라고요. 낼 수 있는 최상의 연비는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오디오 음질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디오 음질은 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디오 음질은 아이오닉 제가 그 익스클루시브 탔을 때 뭐 딱 그 정도 그냥 깡통 오디오 음질 수준이고. 근데 오디오 옵션 들어간 차도 뭐 별로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저희가 운전할 때 앞에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쳐다보고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방 주시하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이렇게 운전할 때는 뭐 이 차가 뭐 깡통인지 풀옵션 차인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전혀 아쉬운 거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운전만 하고 2열이를 타보진 않았지만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차 좋다고 하고, 뭐랄까 우리가 산타페에서 기대하는 수준, 저희가 산타페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충분히 충족되는 그런 차입니다. 지금 저 가는 저 스포티지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차보다 이 차가 가성비가 더 좋아요. 저는 어차피 SUV를 사야 된다면, 제가 이 차 살 때 저희 자영이 그 투싼 인스퍼레이션 3,600만 원짜리인가 뭐 거의 옵션 다 들어간 거, 그걸 추천하더라고요. 차 출고되는 거 있다고. 투싼은 진짜 대구 뭐 1년씩 기다려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추천하길래 뭐 어차피 SUV 살 거면 조금이라도 더 큰 차가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차 고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 정도 덩치의 SUV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현대자동차니까 이 정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의 구성이나 상품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요, 차가. 그리고 뭐 어지간해서는 팰리세이드까지 갈 필요가 있나? 제가 팰리세이드 디젤 4,600만 원짜리 차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전시차가 있었거든요. 그거 안 하고 제가 1,500만 원 가량 아끼고 이 차 한 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 이 차는 지금 앞에 자외선 차단 유리가 들어가 있고 옆에 지금 제 차는 이중 접합 유리가 1열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풍절음은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막 풍절음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저 앞에 가는 저 G80, 또 보통 G80, 그 다음에 GV70, 그 다음에 GV80의 메인 모델이, 볼륨 모델이 2.5의 가솔린이란 말이에요. 같은 엔진. 약간 출력 스펙은 다르지만,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쟤는 토크 컨버터고 얘는 DCT이기 때문에 실제 휠 마력은 얘가 높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높습니다. 안 높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 출력의 퍼포먼스는 얘가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화사하게 만들었죠. 이런 뭐 크롬 뭐 이런 화사한 내장재,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가졌겠죠. 제가 저희 자영 GV80 타보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냉정히 얘기하면 주행 감각만 놓고 보면요, 저 제네시스랑 얘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나? 본질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꼭 지금 무슨 개똥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이해하고 또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 달리는 본질, 달리기의 본질만 봐서는 결국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는 차예요. 다 같은 차예요. 뭐 좀 더 고급 뭐 디자인 따지고 뭐 소재 따지고 뭐 모르겠어요. 옵션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뭐 따지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거 안 따지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운전, 뭐 그다음에 용도, 그다음에 가격 대비 가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적어도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뭐 제네시스가 아쉬울 게 없는 차가 된 거죠. 이 차는. 그래서 이제 산타페
그래서 저는 뭐 이런 SUV에 관심도 없는, 정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산타페가 얼마를 하는지, 하이브리드가 나왔는지, 뭐 디젤은 뭐 어떤지 이슈가 전혀 관심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차를 출고해서 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산타페가 가성비가 좋구나. 그리고 만약에 저는 차를 워낙 자주 바꾸는 사람이니까 이런 깡통, 오케이, 깡통 좋다고 생각하고 샀지. 만약에 제가 뭐 차를 사면 5년 이상 막 타고 10년씩 타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한 등급 올리고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신차 가격으로 한 3,600만 원? 그 정도에 맞춰서 차를 출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뭐 차 10년씩 타면 뭐 한 500만 원 더 쓰는 거, 그걸 지출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10년 타는데. 그래서 그냥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타다 보면 단점도 나오고 그렇겠죠. 그럴 텐데 현재 근데 너무 뻔한 차라서, 너무 뻔한 차 아닌가요 이거? 뻔히 탑 다 나와 있는 차인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길에 채이는 게 산타페고 하니까 풀옵션 탄다고 해서 적어도 남한테 보여지는 시선, 이런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차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산타페 깡통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풀옵션을 탄다고 해서 누가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오늘 날씨 정말 화창하네요. 지금 이렇게 완전 이제 서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연비 13.2km, 그러니까 대충 답 나오죠. 이 차는 그냥 연비 9km 나오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 운전을 했을 때 한 9km 나온다, 연비, 트립이 지키는 연비,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발칸의 영역인 거죠. 뭐랄까, 이 차도 이제 블루링크 되거든요. 블루링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블루링크로 원격 시동 되고, 이런저런 문을 열었다 잠궜다 이런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런 건 이 차 그건 안 되더라.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뒤쪽에 이제 열선 켜고 끄고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아침에 2열 열선 켜줘 이렇게 해보니까 지원되지 않는 게 치사하게 그런 거 좀 막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승차감 너무 좋다. 승차감 좋아요. 딱딱하지 않고, 전혀 딱딱하지 않고, 승차감 참 편하게 타기 좋은 그런 셋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승기 보면 다 풀옵션만 가지고 타고 계시고 얘기하는 시승기들이 많으니까 제 차처럼 이렇게 깡통 출고해서 타시는 분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센스는 적어도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은데, 그건 있어요. 섰다가 완전 교통체증일 때 있지 않습니까? 차 섰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스마트 센서 켜고 다니면 앞차 차간거리 유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거 해봤자 몇십만 원 안 하는데, 옵션. 그래서 그 옵션을 꼭 넣으시고, 저는 사실 스마트 센스 있는 차 많이 탔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타고 다니 눈 뜨고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건 그냥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운전자분이시라면 그 옵션은 놓고 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집에 다 왔네요. 근데 시트 포지셔닝이 너무 불편하네. 아무튼 조금이라도 참 도움되는 그런 시승기? 후기?
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